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이에요. 아침에 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KPM 테크 그리고 텔콘, 최근에 얘기했던 유바이오로직스, 엑세스바이오, 메디포럼 제약까지 그렇게 종목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KPM 테크 같은 경우는 혹여나 개인들 물려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일단 들고 왔어요.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요 자리에서 못 타서 나 이 종목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종목을 들고 왔고요.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긴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녹화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인드, 멘탈에 대한 영상은 거진 안 보십니다. 자, 종목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업종 차트 보면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코스닥 위주로 목요일 말씀드리면 이 자리 825포인트 밑에는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밀릴지언정 어제 그러니까 그 목요일보다 조금 더 밀릴지언정 반등은 들어올 것이다. 그런 반등이 들어는 왔어요. 근데 오후장에 탐탁지 못했죠. 뭐 김정은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나서 주가가 확 빠지면서 대북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이 추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제 금요일까지 자금을 빼야 화요일 날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좀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지수 역시 어느 정도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폭을 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뭐가 어찌됐든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 반등 포인트가 833포인트, 835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추석 이후에 한 번 더 위로 칠 거냐 아니면 횡보를 가질 거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월요일날 833 정도 이 위로 올라서는, 그러니까 이 목요일날 고점이죠. 이 위로 올라서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가 814, 15 정도에서만 출발을 하면 일단은 833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은 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월요일, 화요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가서, 자, KPM 테크 좀 희대 종목이죠. 최근 들어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개인들도 많은 종목이에요. 뭐 비보존, 상장, 뭐 기타 등등등. 또 어떻게 보면 뭐 사기꾼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김지훈이 가지고 있는 텔콘, RF제약, KPM 테크, 한일진공 세 개가 세트죠. 세트고 정작 이 회사가 뭘 생산하고 뭘 하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뭘 한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고 대부분 투자, 뭔가를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서 이 회사의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뭘 찍어내는 거나 뭐 그런 게 드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이 올라감으로써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자세한 내부적인 거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상생 폐지의 위험까지도 갔다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장 폐지는 면한 회사예요.
면한 회사고, 이 회사는 주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주식으로 돈놀이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보면 좀 양아치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비보존이 상장이 되고, 현재 최근의 이슈는 휴머니 제니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기존에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거든요. 요런 패턴 자체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요런 패턴 자체가 하나의 큰 상승을 노리는 패턴이에요. 요런 패턴이 예전에 나왔던 자리 자체가 이 신풍제약이란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는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죠? 그런 그림의 일부분이 KPM테크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텔콘하고 다르게. 텔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KPM테크가 제 대장, 그리고 2등이 텔콘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한일진공이 좀 더 잘 갔어요. 가벼워서 그런지. 텔콘은 개인들이 좀 많이 물려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텔코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뭔가를 만들었던, 그리고 기존의 상승을 유지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KPM은 그때 이제 후발주자로 좀 뒷공문이 쫓아가던 종목이었는데 흐름이 바뀌었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찌 됐든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제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무시 못할 만큼 좀 터졌죠. 터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에 반해서 텔콤과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조금 반등을 했어요. 왜? 하한가를 완벽하게 말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KPM테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만 한 번 더 나오고 죽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이 기존의 산들을 다 넘어선 신고가의 흐름인 거고,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 자체가 이제 이틀이 남았지만 여기 4,300원이죠. 이 자리 위로만 봉을 올려다 놓는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나와요. 대신 하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얼마나 갭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갭 자체가 없이 시작할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지금의 그림 자체가.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왔던 산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몸통을 어느 정도 감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있던 이 몸통, 나머지는 윗골이잖아요. 요 자리 위까지는 일단 올라와 있어요. 그때 그 자리가 어디? 4,300원이다. 그죠? 그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잠시만요. 마우스가 버벅대고 멈췄네요. 됐습니다. 자,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이 밑으로 갭이 강하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바로 붙여줄 거냐, 아니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냐의 관점인데,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죠. 시간에든 아니면 이 하한가에 받쳐져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인데, 자, 지금의 자리에 혹여나 개파락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한일진공이나 텔콘 RF제약처럼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진행이 된다면, 이 종목은 빠르게 움직여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 이 4,900원을 치고 올라서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선다면 어디까지? 5,500원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해요.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서 다시 6,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을 상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상은 당분간은 못 올라갑니다. 맞고 횡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양봉으로 감싸는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빠져나간 거래량만큼 상응을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개파락이 어디서 시작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디서 시작할 거냐? 4천, 잠깐만요. 이 개파락이 여 자리죠. 4150원 밑에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위에서 시작할 거냐의 관점인데, 4150원 밑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지금까지 높아요. 왜? 하한가니까. 최소 못해도 10% 정도의 하락률은 나올 거니까요. 그쵸? 이 자리 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올라올 때 어디? 뭐 4,300원이냐 아니면 4,150원 밑이냐의 관점인데, 4,300원 위에서 시작을 혹여나 하락을 하더라도 적은 폭락률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올 때 4,800원, 이 4,150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한다? 한 차례 이 눌림은 각오해야 된다. 그 자리가 3,500원대에서 3,2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즉 개파락이 크게 떨어져서 3,500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당일 매수세는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어디? 4,150원이나 4,3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은 나옵니다. 그 전에 뭐 요 자리에서 막힐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가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자리라는 게 올라갔던 갭자리는 내려오면서 메꾸는 거고, 내려오면서 생긴 갭자리는 올라가면서 분명히 메꿉니다. 메꾸는데, 그런 갭자리가 떴다라는 건, 이런 시초가가 여기서 갭이 떴다라는 건 여기가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웬만하면 얘가 더 내릴 생각이라면 분명히 4,150원 밑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여기가 강한 지지였는데 저항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실 분들은 당연히 손절을 가고 하더라도,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수익을 보더라도 보고 나오실 거냐, 아니면 아직 휴머니젠이 미국 나스닥의 상장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스닥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거고, 상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 기대 가치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할 거냐. 그리고 기존의 비보존도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죠. 그럼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도 노려볼 것이냐 관점이었는데, 단기간에 좀 상승을 크게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최근의 상승 자체가 9월 15일부터예요. 그쵸? 9월 15일부터 상승을 했고, 업종으로 보면 9월 16일부터 하락을 했어요. 즉 얘는 시장과 반대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얘는 뭐한다? 하락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저는 요때 상한가에서 그냥 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그냥 단타로만 했거든요. 5%, 7%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왜 크게 상승했고 들어온 돈이 많아요. 적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개인 물량이겠지만 적게 들어온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누르더라도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개파락이 시작할 거냐, 개파락을 크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뭐 시장 반등 자체가 그렇게 너무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는 더 누를 거예요. 왜? 그래도 시장은 반등을 할 거니까 한 차례는 더 눌러줄 거고, 그게 위에서 밑으로 누를 거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릴 거냐, 그냥 개파락으로 눌러버리고 올릴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한 차례 눌렀다가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주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희대로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해먹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때도 뭐 다 그런 이슈로 해먹었죠. 이때는 15% 장이었는데 해먹으면서 다 비등비등하게 나와요. 자, 이때도 이렇게 그림 하나 만들었죠. 뭐 근데 얘는 쫙 위에서부터 쫙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한가까지는 안 갔는데, 어제의 그림은 이 갭 자체가 많이 안 떠서 그래요. 많이 안 떴기 때문에 위로 한번 치고 민 거예요. 차라리 이 위로 갭을 띄워놓고 밀었으면 하한가는 안 갔을 텐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갭은 메꾸고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 전고점을 넘긴다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죠? 여기 갭자리. 지금 다 올라오면서 갭자리 메꿨는데 여기만 갭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자리는 한 번 더 내려와서 메꾸고 갈 것이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한번 했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3,200원, 종가상 3,2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뭔다? 한 번에 더 기술적 반등은 있다.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메꿔만 놓으면 된다. 다시 양봉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텔콘 RF제약. 같은 종목인데 이 텔콘 RF제약은 힘이 없어요. 매물 소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 물량을 터는 건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차트가 안 이뻐요. 그래서 뭐한다? 확실히 KPM 테크보다 힘이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자, KPM 테크를 다시 볼까요? 지금 텔콘의 위치가 요런 위치예요. 요런 위치. 이해되시나요? 요런 위치예요. 요런 위치에서 KPM 테크는 상한가를 한번 올려다 놓고 여기서 한방 밀었지만 이 위에서 버텨주죠. 그죠? 여기서 버텨주면서 뭐 이평선을 정배열로 변경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텔콘 RF 제약은 아직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꾸는 자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많고, KPM 테크는 위로 상승할 때 얘는 그닥의 힘인 거예요. 갭자리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가 없잖아요. 하나가 더. KPM 테크랑 다르게. 즉 얘는 힘이 좀 없어요. 아직은. 만약에 이 이슈가 꾸준하게 간다면 그때는 뭔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처럼 예전에 유니온과, 차트가 넘어가는 게 느리네요. 유니온이거든요. 유니온과 이때는 유니온이 대장을 했어요. 유니온이 대장을 하고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니온이 대장을 했던 그림인 거고, 그 전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요때는 대장을 못했어요. 얘가 이때네요. 이때를 봐야 되겠네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때는 대장을 못했어요. 유니온이 이때는 대장이었습니다. 요때죠? 요때거든요. 유니온이 더 강하게 뽑아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왜? 차트의 이평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요때는 뭐였다? 역배열이었다. 이거를 자리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얘가 더 강하게 튀었죠. 왜? 정배열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얘가 역배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여기서 먼저 튀었고 다시 자리를 잡으면 원래의 대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환매를 돈단 말이에요. 테마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순환매가 돌아야 돼요. 새로운 이 관련된 종목이 또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테마가 꾸준하게 가거든요. 자, 그럼 이 텔콘 RF 제약은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는데 하한가로 밀었어요. 그냥 뭐 하한가 그냥 갖다만 붙여놨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살포시 반등을 했는데 그럼 요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 혹여나 KPM 테크가 빠지면서 얘도 같이 빠진다 하더라도 얘는 6,000원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을. 예전에는 얘가 확실하게 대장을 했죠. KPM 테크보다. 요때 물려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2만원 가니까 얘 4만원 간다, 5만원 간다 들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털고 나오시더라고요. 거진 50%, 200% 정도 300% 올랐는데 50% 챙겨서 나오신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텔콘 RF 제약은 뭔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에요. 자리를 잡는 느낌. 요때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때렸을 때도 기다려라.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얘는 자리가 별로 안 좋다. 그래도 한 번은 이 고점까지는 올라온다. 그런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가 초반에 먼저 눌러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역배열에 대한 이 이평에 대한 간격도 얼마 안 벌어졌고 이제 얘가 눌리더라도 6,200원 정도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여기가 중심값이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하락을 하고 올라왔다 누른 자리. 하락 A, B, C 그 다음 여기가 뭐 박스권 횡보 자리. 그러면서 슈팅 한 번씩 나오면서 뭐 여기에 대한 매물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물 소화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이 한 방으로는 안 돼요. 얘는 최소 6개월 이상 여기서 버벅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는 한 3개월 됐죠. 그럼 여기 한 방으로 어느 정도 충족을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요런 자리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얘는. 이해되시죠?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그런 자리죠. 여기 한번 쳐맞고 물량 확인하고 올라오면서 이 위에 매물자리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왔던 요런 자리에서 뭐 한다? 현재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많이 밀려야 6,200원이라는 내용이에요. 한 10%죠. 10% 정도 6,200원은 손절자리예요. 단기적인 손절자리고 지금의 자리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한번 쫙 치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갭 떠가지고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릴 거냐인데 다시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서 저항은 받을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못 갈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가려면 이 휴머니젠이든
아니면 비보존이든 아니면 이 개별적인 이슈든 뭔가 하나 또 튀어줘야 돼요. 일단 쫙 치면서 위에 있는 매물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 나갈 사람들 나갈 수 있게끔 물량을 정리를 해준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올라오면서 어디 9,000원대 많이 가면 만원대 요 자리 부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뭐다 없는 자리다. 이거에 대한 저항을 안 받을 거였으면 몸통 자체를 올려다 놔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올리고 끝났죠.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혹은 여기에 대한 저항은 체크할 것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고 눌렸을 때 뭐 한다?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분봉상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손절 자리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갈 자리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많이 어차피 밀려도 요런 자리예요. 6,500원대. 그러니까 손절을 제가 6,200원으로 드리는 부분이에요. 6,500원대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일단 8,400원, 8,500원까지 8,400원에서 8,5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다시 한번 추세가 뭐한다? 반전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9,000 일단 9,000 요 자리네요. 일단 9,000원대 9,200원이죠. 여기 자리고 이 자리를 올라서야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9,800원에서 9,700원 그리고 좀 더 가면 1,600원 정도까지 요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8,500원 정도를 넘어서서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은 9,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눌릴 때 이 8,300원대 혹은 8,2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내려앉는다. 7,500원대까지 혹은 8,000원까지 내려앉는다. 그럼 뭐다? 당분간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일진공은 제가 굳이 안 볼게요. 다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엑세스바이오 볼게요. 유바이오로직스부터 볼까요? 유바이오로직스. 자, 전에 영상에서 제2의 신풍제약이 될 수도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메디포름 제약,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였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 상단 27,800원 정도 요 자리가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날 9월 22일이죠. 요날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결국엔 여기를 못 넘겼어요. 어디? 이 윗자리 한번 모양을 만들었던 28,700원 이 자리까지 넘겼으면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하면서 다시 이 3파동에 대한 이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박스를 넘겨놓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번 밀리고 나니까 거래가 들어오면 밀리니까 그 뒤로 주구장창 쭝쭝쭝쭝 빠졌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얘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7,800원인 거고 요 자리죠. 좀 더 열어두면 17,300원까지는 있긴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빠질 거면 이 종목을 지켜볼 이유가 없어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박스 치다가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대신 요렇게 누르면 단기적으로 크게 그렇게 재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시장이 요 모양 요 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쵸? 자, 그럼 일단 이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앉았고 그럼 이걸 빠르게 월요일날 돌려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22,000원 위로 주가를 올려다 놓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흐름대로 다시 움직입니다. 못 올려놓는다. 못 올려놓고 이 밑에서 횡보를 한다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얘는 제가 보는 기준은 19,000원. 이 19,000원, 19,000원하고 좀 더 밀리면 18,000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트라이를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뭐한다? 이 박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해되시죠? 하루 정도 깨져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뭐한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려만 놓으면 돼요. 다시 하루 이틀 안에. 대신 그 기간이 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한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돼? 매물이 된다. 즉 저항이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쳐 올려놓고 눌렀다가 여기서 그냥 쳐 빼도 되는데, 여기서 횡보시키고 나서 밀었다면 이 자리를 굳이 저항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력이라면. 그렇다면 나중에 쳐 올릴 때 뭐한다? 돈이 더 든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올려다 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세력이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세력을 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라니까 제 의견처럼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얘는 지금 정배열 자리예요. 주봉하고 월봉이 어찌 될지 모르고, 주봉도 정배열, 월봉도 이제 정배열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인데 여기서 시세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왜? 정배열을 하나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 6개월은 필요해요. 뭐 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정배열이 되겠죠. 캔들이 올라가면서 평균값이 맞춰지는 거고, 기존의 평균값이 10,000원이었는데 뜬금없이 50,000원이 가 있어. 그럼 평균값이 최소 3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평선이 밑에서부터 치고 쫙 올라오는 그림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뭐 그만큼 돈을 썼다라는 거겠죠. 주가를 올렸으니까. 그죠? 그런 그림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거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가고 있어요. 이제 모아가고 있어요. 몇 자리부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하락이 좀 심해요. 그쵸? 하락이 심하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이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그림인데, 이 자리를 어제 금요일날 이탈을 했어요. 그것도 언제? 오후장에. 언제? 오후장에. 김정은이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나서 대북주, 대아티아이, 뭐 푸른기술, 그 다음에 아난티,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시장도 빠지고. 그죠? 그런데 외국인의 물량은, 시장은 늘어났어요. 즉 그냥 개인이 던진 거예요. 왜 던졌냐? 추석 때 돈 써야 돼. 그게 어제까지였어요. 그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밖에,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 던져야 화요일날 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량에 맞게끔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줬던 이 거래량조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갈 거래량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분봉상으로 보면 요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는 해요. 어디에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이 되잖아요. 거기가 지켜야 될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른 거거든요. 근데 터진 거 치고는 많이 안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래나 저래나 단기적으로 여기 25,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되고, 이틀 혹은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는 못해도 얘는 3만원까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혹여나 내가 물렸다, 손절을 아직 못하고 있다, 물타기 시점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굳이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보는 눈이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지금 정배열이 되면서 이격도가 위에서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놓고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 부분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혹여나 좀 더 밀린다면 요 자리 19,700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는 깼으니까 요 자리까지 이렇게 21,500원에서 19,500원 사이, 이 자리가 뭐한다? 물타기 할 시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다가 얘가 올라올 때 요 자리죠,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러신 분은 28,000원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물타기, 나는 좀 안전하게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3만원 위에서 물타기 하셔야 돼요. 어차피 얘가 3만원 위까지 올라와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을 타도 위로 올라가면서 먹을 자리는 훨씬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고 시간을 오래 허비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주식이라면 3만원까지 가서 3만원 위로 못 올라서고 여기서 맞고 뭐한다? 위에서 나왔던 이 박스권의 모습을 어디 밑에서 한 번 더 만든다. 딱 중간값이죠 여기가. 그죠? 요런 모습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한다? 얘는 최소 3, 4개월은 벌 볼 일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빠르게 올려다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얘가 여기서 한번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사실 보면 이 주봉도 그때 말씀드렸죠.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는데 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어느 정도 상응해 놓고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 상응을 했으면, 여기서 했으면 이 위로 올려다 놨어야 돼요. 봉 자체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려다 놔야 그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봉에 대한 상응을 못 했다고요. 여기서는 했죠. 여기서 음봉을 양봉으로 메꿨어요. 그러니까 상응을 했고, 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뚫지 못했어요.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거래가 전날보다는 좀 더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못하니까 이 다음날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을 나오는 척 하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맞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다음 주 못해도 이 자리 위까지는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여기까지 더 올려놓으면 좋죠. 그게 3만원이에요. 그죠? 그런 그림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대신 그게 끝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서 가끔 네이버 게시판 같은 거 보면 얘는 실체가 없다, 뭐 하나 한 게 없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사기 주식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친 듯 치고 올라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여기서 죽을 자리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가긴 나갔지만 그 나간 거를 어느 정도 상응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차트 기준은 그래요. 상응했다. 그러면 못해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냥 죽을 거냐? 만약에 이렇게 죽는다면, 거래량 없이 죽는다면 얘는 진짜 희대의 뭐라 그럴까요? 이 다음 상승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뭐 한다? 상장 폐지할 거다. 왜? 작전주의 만료거든요. 대부분 보면 올라왔던 폭은 다르지만 얘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때 아니구나. 요때네요. 바닥 대비해서 1,500원에서 3,000원 250% 정도 상승시켜놓고 이거를 그냥 다 눌렀어요. 바닥까지 눌러버렸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굉장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다 죽었어요. 예. 얘도 얘 바닥 대비해서 1,300원 4,000원 얘도 한 300% 나왔죠. 3,400%. 쳐 올려놓은 걸 그냥 눌러버렸어요. 회사 악재도 있었지만 상호 변경한다. 대주주가 횡령했다. 말은 있었는데 횡령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척 하다가 2배 이상 더 상승을 했죠. 빠진 만큼 한 번 더 올라갔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다? 뒤졌다. 그죠? 그런 그림인데 얘는 뭐 그런 그림이든 저런 그림이든 나온 게 없어요. 얘 한 12배, 13, 15배 정도? 그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럼 얘가 만약 이제 여기까지 뺀다면 빼고 나서 여기서 지지하면서 거래량 없이 뺐다가 지지하면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못해도 이 전고점을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 1차에 대한 파동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무리수죠. 그럴 거면 이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돌려다 놔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요.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다. 대신 얘가 혹여나 밀린다면 손절 자리는 그때는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손절 자리는 19,000원은 꼭 확실히 잡고 가라. 19,000원. 19,000원이 깨지면 어디까지? 17,000원 혹은 15,000원까지 한번 내려온다 얘는. 19,000원, 18,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오겠네. 18,000원. 18,000원 깨지면 얘는 15,000원까지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여기 주봉상에서도 이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얘도 이제 정배열이거든요. 이제 정배열 초입이에요 얘도. 그죠? 강하게 뽑아내면서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이제 그 어려웠던 이 역배열을 바로 정배열로 돌려놓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눌리더라도 한 차례 더 슈팅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못해도 여기 38,700원 혹은 43,000원까지는 한번 뽑아내야 정상적인 그림일 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까지는 올려다 놔야 여기 자리에서 뭐 거래량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기 자리에 상응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먹어대면서 얘네들도 이 세력도 털고 나갈 시간을 분명히 줘야 된다. 이 한 방으로 털고 나가기에는 뭐한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어디 갔어? 마지막으로 메디포럼 제약. 요때 말씀드리고 이나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16%. 그죠? 16%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밀렸죠. 그러면서 윗골이 달면서 이 피레침에 대한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시가가 중요한데 이날 이렇게 나오고 다음날 시가가 이 위
18,500원에서만 시작을 했어도 다시 한번 윗꼬리를 잡아먹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어디? 이날의 저가 밑에서.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어디? 몸통을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아, 밀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밀겠다. 즉 하락 A가 나왔으니까 B를 만들었고 C를 한 번 더 밀겠다. 그죠? 일단 금요일날 여기 요 자리 말씀드렸죠. 위아래 위아래 자리 요 자리가 15,300원. 이 자리 살포시 이탈했다가 올라왔어요. 윗꼬리는 달았다.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다. 어디? 15,300원. 그럼 라운드 피겨값으로 15,000원 예상하고, 혹은 그 자리가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분봉상이든 일봉상에 밀려서 내려온다면 얘는 여기 13,800원 뭐 이 갭자리를 메꾸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 번 더 내려와서 먼저 메꾸고 갈 거냐, 여기까지 메꾸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장대음봉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얘는 이 자리가 깨지면 뭐한다?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대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이 갭자리까지는. 그 자리가 12,500원.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다, 신규 매수자다 하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여기 자리 17,500원 위로 못 올라서는 17,500원, 17,000원이나 17,500원, 17,300원 할게요. 17,200원, 17,200원 이 위로 못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내가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뭐야 이거,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밑에 한 번 더 눌리는 거 확인하고 물을 타서 올라올 거냐.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고 이 갭자리도 지금 안 메꾸고 그냥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완전히 눌러갖고 죽여버릴 거냐, 종목 자체를. 그러지 않을 거라면 이 갭자리를 한번 메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신 이 갭자리가 여기서 상응을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즉 그래서 13,800원을 제가 자리로 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 있겠구나. 근데 혹여나 뭐 세력의 맘이라는 건 제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차트상에 보이는 이 자리 12,500원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겠다라고 플랜 B는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져나올 거 아니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최소 부동산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은 돌아다녀요. 한 달, 어쩔 땐 6개월까지 돌아다니고 사놓고 그 뒤로 안 보죠. 시세가 오르든 안 오르든. 하지만 주식은 그냥 사놓고 떨어지면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부터 계획을 짜요. 그건 뭐다? 잘못된 거다. 단타로 들어간 거면 뭐 계획이 굳이 필요 없지만, 내가 좀 길게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면 얘는 뭔가 큰 파동을 노릴 것 같아 라고 들어가는 거라면 그 다음 플랜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내려왔다, 요렇게 내려왔다 횡보하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렀다 올라올 거냐, 아니면 내일 바로 이 자리 지켜주니까 상위에서 올라올 거냐 관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요 자리 한 번 더 체크할 거고, 올라오고 나서 이 자리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그 다음에 대한 파동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말 잘 쉬시고 뭐 월요일날 시장이 좋은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진 않을 거다. 왜? 추석을 눈앞에 두고 물리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관망하는 개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걸 빌미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세요.